오늘 당신이 태어난 날, 당신의 어머니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1348년의 출산은 그 목숨을 건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문자 그대로 그날 하루가 살고 죽는 날이었습니다. 마취도 없고 수술도 없고 응급실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손 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인류는 그 방식으로 수천 년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아무 남자도 들어올 수 없었던 여성들만의 그 작고 어두운 방 안으로. 산모가 평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불을 지피던 그 오두막 한 구석이 갑자기 출산방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준비된 공간이 아니에요. 어제까지 일상이었던 바로 그 자리가 오늘은 생사의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바닥에는 짚이 깔리고 여분의 린넨이 한쪽에 쌓입니다. 창문은 두꺼운 천으로 틀어막혀요. 빛을 차단하고 냉기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출산의 틈새를 노리고 악령이 파고든다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산모가 가장 약해지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방 안으로 스며든다고요. 그래서 빛이 새어드는 틈도 문풍지 사이의 바람도 전부 막아야 했습니다. 의학과 믿음이 구분되지 않던 시대였어요. 문은 굳게 잠깁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오직 여성뿐이었어요. 남편도 아버지도 마을의 그 어떤 남성도 이 공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규정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말없이 이어져 내려온 아무도 어기지 않는 불문율이었죠. 지식도 판단도 모든 결정이 오직 여성들의 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왕의 명령도 교회의 교리도 이 방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그 누구보다 오래된 규칙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 방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따뜻하고 어둡고 고요한,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방. 이 작은 오두막 한 구석에서 인류는 수천 년째 새 생명을 맞이해 왔던 겁니다. 그 방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의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인정한 면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격은 경험이었어요. 어머니 곁에서 혹은 나이든 선배 산파의 옆에서 수십 번의 출산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을 뻗으며 몸으로 익힌 지식, 그게 전부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어깨 너머로 요리를 배운 사람이 어느 날 마을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단, 실수하면 음식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는 점이 전혀 달랐죠. 그녀가 들고 온 보따리 안을 들여다보면 깨끗한 린넨 천, 탯줄을 자를 작은 칼, 허브를 섞어 만든 혼합물, 손에 바를 오일, 그리고 밧줄이 나옵니다. 이게 1348년 산파가 가진 수술 도구의 전부예요. 겸자, 그러니까 난산일 때 아기 머리를 잡아당기는 집게 형태의 의료기구는 아직 세상에 없었습니다. 300년 뒤에나 발명될 물건이거든요. 만약 출산이 잘못 흘러가더라도 산모의 몸 안으로 들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파 본인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손은 더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눈은 더 날카로웠으며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은 그 어떤 금속 도구보다 무겁고 단단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격증 없이 생사의 문 앞에 서는 사람, 그게 바로 1348년의 산파였습니다. 산파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집 여성이 들어오고 산모의 자매가 들어오고 이미 자신의 출산을 무사히 넘긴 마을의 나이든 여성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뗏감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싸오는 사람도 있고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을 챙겨오는 사람도 있어요. 1348년의 출산은 오늘날처럼 산모와 의료진만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여성들이 함께 증인이 되고 함께 버텨내는 철저한 공동체의 행위였거든요.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여성은 저마다의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좀만 의자 위에 앉아 이를 악물었던 날이 있었거나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아 언젠가 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30살의 이웃 여성 마르그리트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2번의 출산을 겪었고 첫째 아이를 낳다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방에 들어오는 건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 침대 위의 두려움이 자신의 두려움과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연대는 계약서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두려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는 것. 그게 1348년 출산방의 풍경이었습니다. 진통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면 방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옮겨지는 물건이 있습니다. 분만 의자입니다. 생김새는 단순해요. 낮고 평평한 나무 의자인데 앞쪽이 U자 모양으로 뚫려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설계 안에는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중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산모가 똑바로 앉아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면 아기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유도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출산 장면, 그러니까 산모가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운 채 다리를 벌리는 그 자세는 사실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자세는 수세기 뒤 의사들이 진료하기 편하도록 도입된 방식입니다. 산모의 편의가 아니라 의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1348년의 산모는 누워서 낳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중력과 함께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 의자의 팔걸이를 자세히 보면 표면이 유난히 매끄럽게 닳아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있는 힘껏 쥐어짰던 흔적이거든요. 그 손자국 하나하나에는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지만 저마다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사히 살아서 그 의자를 떠난 여성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여성도 있었어요. 그 모든 역사가 나무 한 조각 안에 조용히 배어 있었던 겁니다. 분만 의자에 앉은 산모 곁에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길게. 따뜻하고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진통의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여성들은 교대로 산모의 등을 받쳐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하복부에 따뜻하게 달군 린넨을 올려 찜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산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산파는 오일을 손에 바르고 촉각만으로 자궁 경부가 얼마나 열렸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주어진 도구는 오직 자신의 손가락뿐이에요. 초음파 기기도 없고 태아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도 없습니다. 아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탯줄이 제대로 된 위치에 있는지,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산파가 가진 건 손끝의 감각, 수십 번의 출산을 통해 쌓인 경험, 그리고 패턴을 읽는 직관뿐이었습니다. 자궁 경부가 손가락 몇 개 너비만큼 열렸는지, 수축의 간격이 얼마나 좁아지고 있는지, 산모의 숨소리와 얼굴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모든 신호를 동시에 읽으면서 지금 출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현대의 의사라면 기계가 대신 해줄 일을 이 여성은 온몸으로 해내고 있었어요. 기술이 없던 게 아닙니다. 기술 대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진통이 깊어질수록 산모의 고통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축이 온몸을 관통하고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음 진통이 덮쳐옵니다. 이 순간 산파가 꺼내드는 건 주사기도 약병도 아닙니다. 허브예요. 쑥과 카모마일을 우려낸 차를 끓여 산모의 손에 쥐어주고 세이지와 라벤더가 섞인 오일로 배를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너무 소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허브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카모마일은 실제로 근육 이완 효과가 있고 라벤더는 불안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현대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수백 년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면 산파는 가죽끈을 산모의 입에 물려줍니다. 악물고 버티라는 거예요. 무통 주사도 모르핀도 그 어떤 현대적 진통제도 없는 이 방에서 산모가 기댈 수 있는 건 가죽끈과 손을 꽉 잡아주는 옆 사람의 온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파의 목소리, 수백 년 동안 이 방에서 반복되어 온 그 말, 너는 할 수 있다. 네 몸은 방법을 알고 있다. 그 말이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던 건 그 말을 해주는 사람 역시 저 자리를 직접 통과해 온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는 다르게 닿거든요. 진통이 예상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성들의 눈빛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산파의 손놀림이 더 빨라져요. 기다림이 희망에서 불안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산파는 그 순간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먼저 산모를 일으켜 세웁니다. 두 명의 여성이 양옆에서 산모를 부축하고 좁은 방 안을 천천히 걷게 만듭니다. 걷는 게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중력이 아기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골반이 움직이면서 아기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산파는 동시에 묵직한 손길로 산모의 배를 아래쪽으로 쓸어내립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기에게 방향을 알려주듯이.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산파는 기도를 올립니다. 산모를 보호한다고 믿어지는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받은 천이나 벨트를 침대 근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의학적 행위와 종교적 행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만 1348년의 산파에게 그 둘은 하나였어요. 손으로 배를 누르는 것과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둘 다 같은 목적을 향한 행위였거든요. 산모를 살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믿음이 의학을 대체한 게 아니라 믿음과 의 함께 그 방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출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험한 찰나,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산파는 아래쪽에 단단히 자리를 잡습니다. 오일을 바른 손으로 아기의 머리가 나오는 것을 받치고 조심스럽게 돌리면서 몸이 따라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너무 빨리 당기면 산모의 몸이 찢어지고 너무 늦으면 아기가 위험해집니다. 그 사이의 균형을 손끝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출산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탯줄이 아기의 목에 감겨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파는 어두운 방 안에서 오직 손가락 감각만으로 그것을 찾아내고 풀어내야 했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없고 손은 떨리지 않아야 하는 그 순간,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기가 거꾸로 자리를 잡은 여가이거나 옆으로 누운 횡위인 경우예요. 지금이라면 제왕절개로 몇 분 안에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수술실이 없었어요. 산파의 손이 수술실이었습니다. 위치를 바로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 손이 이 방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거든요. 현대의 수술실에서라면 위기라고 부를 수준이 이 방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에 가까웠습니다. 산파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연은 제 길을 찾아갑니다. 산파의 손이 버티고 산모의 몸이 수축하고 방 안의 여성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그 끝에서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누군가는 그냥 꼭 맞잡아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입니다. 산파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린넨실로 탯줄의 두 곳을 단단히 묶고 그 사이를 작은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아기의 입과 코를 닦아내 기도를 확보해요.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산파는 깨끗한 린넨으로 감싼 아기를 산모의 맨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그 접촉, 지금 우리는 이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고 신생아의 체온 유지와 심박수 안정, 모유 수유 촉진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그런데 1348년의 산파는 데이터 없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경험이 과학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자리, 그 작고 어두운 방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의료 기술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논문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틀리지 않았던 기술이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파의 눈은 아기가 아닌 산모를 향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태반을 배출하는 후산 과정이 남아 있었고 산파는 이 단계를 누구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낳다가 죽는 여성보다 아기를 낳고 나서 죽는 여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출산 직후의 과다 출혈, 그게 진짜 고비였거든요. 산파는 인내심을 가지고 산모의 배를 부드럽게 누르며 태반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동시에 산모의 얼굴빛을 살피고 흘러내리는 혈액의 양을 눈으로 가늠해요. 출혈이 시작되면 깨끗한 천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산파는 조심스럽게 에르고트를 꺼냅니다. 에르고트는 호밀에서 채취한 곰팡이 화합물이에요. 자궁을 강하게 수축시켜 출혈을 멈추는 데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실제로 현대 산과학에서 쓰이는 자궁 수축제의 원형이 바로 이 에르고트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조금 적으면 효과가 없고 조금 넘으면 독이 됐거든요. 저울도 없고 정확한 용량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산파는 오직 경험과 직관으로 그 경계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당시 여성 3명 중 1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었고 태어난 아기의 30%는 첫 돌을 넘기지 못했어요. 산파는 그 숫자의 무게를 온몸으로 알면서도 다음 날 또 다른 산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방에서 일어난 일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왕의 전쟁을 기록했고 전염병의 사망자 수를 기록했지만 밤새 산모의 손을 잡아준 여성의 이름은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숫자 너머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3명 중 1명이 위협을 겪었다는 통계 뒤에는 빈자리가 된 이웃이 있었고 돌아오지 못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성들은 매번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었어요. 공포의 공간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바꾼 건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해준 목소리였고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그 연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